성인이 되고 나서 저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살면 정말 돈도 없고 완전 불행한 삶을 연속해서 살아갈 것 같더라고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남들보다 더 악착같이 아끼고 돈을 더 모아서 나의 삶은 내가 책임져 봐야겠다. 저는 지금 한 달에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고정비가 다 포함인 금액이에요. 행크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6살의 이영모은 자취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은 돈도 없는데 가정 환경도 안 좋은 말 그대로 콩가루 집안이었어요. 사실 집안에 돈이 없으면 가장 많이 싸우게 되잖아요. 보통은 부모님이 아기들을 깨울 때는 뭐 학교 가야지 밥 먹어야지 이렇게 깨울 텐데 저는 부모님이 싸우는 소리에 항상 깨곤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거의 몇 년째 이어지다 보니까 제가 원래는 언니가 있었거든요. 근데 언니가 그런 상황을 못 버티고 하늘나라로 떠나게 되었고 그러고 나서 저도 좀 많이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와 같은 가정 환경을 겪으시면 저는 두 가지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악으로 깡으로 노력해서 성공하는 삶 혹은 정말 삐뚤어지는 삶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이도저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 저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살면 정말 돈도 없고 완전 불행한 삶을 연속해서 살아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결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데 제가 겪었던 불행한 상황들을 제 자식한테도 물려주고는 싶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확 바뀌게 되었던 것 같아요. 큰 변화가 언제 있었냐면 19살 졸업하기 전에 다른 학생들은 엄마가 졸업하면 뭐 차 사준대 엄마가 나 공부는 정말 못해도 졸업장만 따오라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공부도 못했고 대학교를 가고 싶어도 1학기에 뭐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선뜻 대학교를 가겠다고도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남들이랑 좀 많이 비교가 됐던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대학교를 가고 싶다고 하거나 꿈이 있어서 꿈을 찾아간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 부모님은 나를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인가? 전혀 아니었었거든요. 제가 의지할 수 있었던 데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도 죽을 순 없잖아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럼 나는 남들보다 더 악착같이 아끼고 돈을 더 모아서 나의 삶은 내가 책임져 봐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고 그 결심이 지금까지 이어오게 돼서 결국에는 2억을 모으게 되었던 것 같아요. 통장이 6개, 7개 정도 됐었을 거예요. 그 당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큰 돈을 넣었다가 나중에 돈이 정말 급하게 필요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깰 수 있는 게 예금이나 적금밖에 없는데 차곡차곡 모아놓은 이자를 아깝게 날려버리는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총 150만 원을 넣는다고 하면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엄청 쪼개서 넣었습니다. 사실 적금만 하는 게 안정적일진 몰라도 재미가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재미를 찾기 위해서 소액 적금을 이용을 했어요. 기억에 남는 게 월요일 실어 적금인데 이거는 매주 월요일이 돌아올 때마다 1818원을 넣는 적금이에요. 왜 금액이 1818원이냐면 월요일 날에 제 기분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넣었었고요. 사실 1818원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1년이 지나고 그 돈을 열어봤을 때도 한 10만 원 정도밖에 쌓이진 않지만 내가 그만큼 많은 월요일을 이겨냈다라는 생각도 들고 좀 뿌듯함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했었고 여행 적금이나 물건을 사고 싶은데 사지 않고 참았다 하면 그 물건의 금액만큼 넣는 적금 등등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해서 재미있게 적금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앱테크와 절약을 통해서 지출 금액을 많이 줄인 편이에요. 앱테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플리케이션 플러스 재테크의 합성어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땡땡 쇼핑몰 가입 시 3000포인트 증정 혹은 친구 추천 시 스타벅스 기프티콘 증정 이런 것들을 엄청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덕분에 생활비, 식비, 심지어 화장품 같은 것도 다 앱테크를 통해서 아끼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엄청 게으른 편이고 약간 벼락치기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그럼에도 앱테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들은 뭐 공부를 하거나 방법이 어려운데 앱테크는 가입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설문조사 한 번이면 기프티콘 그냥 들어오니까 꾸준히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직장 다니면서 알바하는 거 어렵잖아요. 몸도 피곤하고 시간도 없고 그런 분들이라면 더더욱 앱테크를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60만 원, 70만 원 이상 벌고 있는데 평범한 직장인 분들도 앱테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보면 100만 원 이상 벌기도 하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한 4-5문장 있는 설문조사를 하고 받은 게 3개월치 멀티 비타민이었었어요. 이게 돈으로 하니까 거의 5만 원이 넘는 거더라고요. 이것만 생각을 했을 때도 정말 쉽게 받을 수 있다. 이게 좀 느껴지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앱테크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물건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쌓일 때가 있어요. 그때는 당근마켓에 판매를 합니다.
그럼 이게 또 추가 수익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저는 지금 한 달에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고정비가 다 포함인 금액이에요. 이번 달은 30만 원 정도를 지출을 했는데요. 가장 큰 비용은 보험비예요. 13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고, 교통비는 KPS를 사용해서 8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관리통신비는 6만 원 정도, 그리고 데이트 통장을 사용해서 월 2만 5천 원씩 넣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지출 내역이 없어요. 다른 커플들보다 데이트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가는 이유는 우선 제가 자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집밥을 잘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앱테크로 받은 기프티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뭐 카페에서 데이트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사실 외식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끔 외식을 하고 싶을 때마다 네이버 블로그 체험단을 구해서 열심히 외식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삶이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나같이 평범한 사람도 1억을 모을 수 있다라는 좀 자신감도 얻었었고, 1억을 모으고 나서 주변 사람들도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목표를 가진 분들이 좀 더 많아지기도 했었고, 가장 큰 변화는 저희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1억을 모으기 전에는 왜 그렇게 궁상맞게 사냐, 너 1억 모아서 뭐 하려고, 네 나이에 맞게 좀 소비를 하면서 살아라, 이런 식으로 타박을 하시고 이해를 하지 못하셨던 분이셨는데, 제가 1억을 모으고 난 후부터는 본인도 나도 가계부 써볼까, 절약해볼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어머니도 1억을 모으시게 되었었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저 혼자서 절약을 하고 저 혼자서 돈을 아낀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저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의 가치관도 변화를 시켰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유튜브에 저의 절약 일상을 보여주는 평범한 사람이었었는데, 1억을 모으고 나니까 내 집 마련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부동산이 엄청 폭등하던 시기였는데, 제가 딱 전셋집 만기가 도래하던 시기였었어요. 아파트가 오르면 주택도 오르고 제가 살고 있는 원룸도 오르고, 그래서 그 집주인분도 우리 아들이 다음엔 여기 살 거다 하면서 저를 쫓아내시려고 했었어요. 저는 경기도에서 대전으로 직장 때문에 내려온 사람이었는데 의지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제 1억도 모았으니까 아파트를 한번 사보자 해서 여기저기를 좀 알아봤었어요. 당장 전셋집을 빼라고 하니까 저도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근데 여기저기 부동산도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그 돈으로는 들어갈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나 주변인들도 부동산이나 재테크 아무것도 관심이 없으니까 남들의 도움을 좀 받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부동산 관련 유튜브 분을 통해서 사연을 접수했었는데, 그 사연이 파급력이 좀 컸었나 봐요. 기사도 나오고 방송사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생활의 달인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었고, 그 방송을 계기로 많은 분들께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색안경 낀 그런 시선들을 받는 게 무서워서 생활의 달인 방송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엄마와 남자친구 제외하고는 제가 절약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겼었어요. 그런데 방송이 나오게 되면서 그 모습을 보고 대견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아닌 분들도 많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행동만 하면 지연아, 너 혹시 그거 돈 아끼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많이 물어보기도 했고, 제가 한창 돈을 모았을 때 친구들은 다 그 나이 때 어디 여행 가고 맛집 가고 이런 모습을 저도 보게 되잖아요. 저도 다 해보고 싶은 것들이었었어요. 그래서 나 그냥 한번 사볼까? 질러볼까? 이랬던 적도 있었는데, 현실은 저 길거리에 있는 붕어빵 1,000원짜리도 못 사 먹고 있는 저의 상황을 보니까 그때는 좀 현타가 왔던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직장 동료 언니 집을 놀러 갔었거든요. 그 언니는 저처럼 똑같이 자취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저희 자취방은 10년 이상 지난 그런 꼬질꼬질한 자취방이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나도 저 정도의 집을 살 수 있는데 그냥 저런 데로 이사를 갈까?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결국에는 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억을 모으겠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걸 못해도 나중에 내가 돈을 모으고 나서는 좀 더 돈에 대한 걱정 없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은 절약이 어떤 느낌이냐면 저에게 있어서 행복감을 주는 것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이제는 돈을 아끼면 아낄수록 더 짜릿함이 다가오거든요. 남들은 돈을 쓰면 쓸수록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나 이번 달 30만 원밖에 안 썼다고? 나 이거 100원은 주고 샀다고? 이런 거에 대해서 행복감이 오거든요. 지금은 절약을 게임처럼 하는 것 같아요. 무지출 챌린지도 많이 아실 텐데, 무지출 챌린지가 사실은 내가 돈을 안 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한 달에 25번 달성했네? 나 그럼 5번밖에 지출 안 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약간 퀘스트 깨기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5년 정도는 예금 적금밖에 안 했었어요. 그때는 빚지거나 투자를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무섭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당장 부동산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돈이 많지 않은 이상은. 근데 그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굳이 대출을 받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만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대출을 받지 않으면 시간이 3년 걸릴까 5년 10년 걸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대출 받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무것도 도전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1억을
2억을 모았을 때 재테크를 시작했었으면 지금쯤 2억이 아니고 3억, 4억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ISA, 연금저축펀드, 소장펀드, 미니스탁, 소수점 거래, 그리고 도로공매 투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로공매 투자는 나중에 재개발이 되었을 때, 지금은 값어치가 좀 낮은 도로, 맹지 이런 거지만 그 도로에 재개발을 하게 되면 아파트가 올라가거나 큰 도로로 발전을 하거든요. 그것을 보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갖고 있는 땅이 좀 크다 하면 그 재개발 단지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도 받을 수 있고, 분양권이 아니더라도 그 땅의 값어치가 몇 배 이상 올라서 내가 투자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제가 내 집 마련의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임장도 다녀보고 인터넷으로 검색도 해보면서 찾아보고 청약도 많이 알아봤었거든요.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청약이 거의 없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라는 청약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약을 신청하게 되었고, 사실 청약을 처음 신청했던 거였는데 바로 당첨이 되었었습니다. 처음에는 내 집 마련의 꿈만 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당첨이 되다 보니까 내 집 마련의 꿈은 좀 멀리 치워버리고 이걸로 어떻게든 수익을 창출해야겠다, 이렇게 좀 변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는 한 2년에서 4년 정도만 전월세를 굴리고 매도를 한 다음에 서울 아파트로 가는 게 우선 1차 목표입니다. 여기에는 제가 실거주를 하기보다는 전월세를 통해서 저희 파이프라인을 하나 더 구축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돈에 관한 동기부여 이야기라는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제가 6년간 2억을 모으면서 시도했던 다양한 앱테크와 절약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돈 관리를 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 혹은 앱테크 나도 배워보고 싶다, 내가 지금 몇 년째 월급을 받고 있지만 돈 모이는 게 없다 하시는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뭐 10억 모으기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10억은 사실 조금 무모한 생각이었던 것 같고, 현재 목표는 30살 안에 4억 모으기가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정말 몇십억 자산가가 된다고 한다면 절약 관련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무실을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절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거를 많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6년간 그랬었고요. 그래서 절약에 관심이 있고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이 모여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드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재테크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절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영상 보고 계실 행크TV 시청자 여러분도 제 책을 통해서 절약과 앱테크 배워보시고 2025년 한 해에는 원하시는 바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곽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